전국 일기예보 8월 29일 목요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날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8월 29일 목요일로 8월의 마지막 길목에 들어서면서 계절이 바뀌는 시기입니다. 한여름의 무더위는 점차 물러가고 초가을에 서늘한 바람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반도 저녁의 날씨는 두 기단이 충돌하면서 다소 불안정할 전망입니다. 북쪽에서 남하하는 선선한 기류와 태평양에서 유입되는 덥고 습한 기류가 맞부딪히며 곳곳에 비구름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및 강원 지역,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서울. 오늘 서울은 다소 복잡한 날씨 양상을 보이겠습니다. 이른 아침에는 한강 주변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면서 가시거리가 1km 이하로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전 중에는 점차 맑아지며 기온이 29도에서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러나 오후 들어 대류성 구름이 발달하면서 곳곳에 소나기와 돌풍, 천둥 번개가 예상됩니다. 습도가 높아 체감은 여전히 후텁지근하겠고 밤에는 22도 안팎으로 떨어지며 다소 선선해지겠습니다. 인천. 서해안에 위치한 인천은 서남풍을 타고 황해에서 유입되는 습한 공기에 영향을 받겠습니다. 종일 구름이 많고 오후에 소나기가 자주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낮 기온은 23도에서 28도로 서울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특히 인천항 인근에서는 갑작스러운 강한 비에 대기에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경기. 수원, 고양, 성남 등 경기도 대부분 지역은 간헐적인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다만 지역별 강수량 차이가 크겠는데 일부 지역은 빗줄기가 약한 반면 산지 부근에서는 강한 소나기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온은 22도에서 3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강원. 북동부 산간에는 아침 안개가 짙게 끼겠고 특히 고갯길과 계곡을 중심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낮에는 약간 햇살이 드러나겠으나 오후부터 저녁 사이 다시 소나기와 천둥 번개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역인 강릉, 속초는 동남풍의 영향으로 비가 좀 더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강원 지역 기온은 21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충청권, 충북, 충남, 대전, 세종. 충북.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에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일부 지역은 천둥 번개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1도, 밤에는 22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충남. 황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아 북부보다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서산, 보령 등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수량이 많겠고 습도는 75% 이상 높게 유지되겠습니다. 낮 기온은 23도에서 29도로 예보됩니다. 대전 및 세종. 한낮과 오후 사이에 비가 간헐적으로 내리겠으며 비의 양은 많지 않지만 도로가 미끄러워 교통에 불편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는 29도에서 30도로 밤에는 21, 22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남부지역. 전라, 광주, 경상, 부산, 대구, 울산. 전북. 대체로 구름 많고 아침에는 약간의 햇살이 비추겠습니다. 그러나 낮과 오후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으며 일부 지역은 짧은 시간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기온은 23도에서 31도로 예상됩니다. 전남 광주. 오늘 전국에서 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 지역입니다. 목포, 여수 등 해안 도시를 중심으로 중강한 비가 내리고 바람도 초속 4-5m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광주는 내륙에 위치하지만 오후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잦은 비로 28에서 29도에 머물겠습니다. 경북. 대구는 여전히 전국의 뜨거운 점이라고 꼽히겠습니다.
덥고 습한 공기가 머물면서 낮 기온이 33, 34도까지 치솟고 밤에도 23, 24도로 크게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무더위와 후텁지근한 공기가 이어져 불쾌지수가 높겠습니다. 경남, 부산. 부산은 간헐적인 소나기와 약한 햇살이 교차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29, 30도, 밤에는 24, 25도로 높은 습도로 인해 답답한 체감이 예상됩니다. 창원과 진주도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나 비의 양은 상대적으로 적겠습니다. 울산. 구름이 많고 때때로 가벼운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23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제주도. 제주도는 남쪽에서 불어오는 계절풍과 바다에서 공급되는 수증기의 영향을 강하게 받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넓은 지역에 걸쳐 소나기가 이어지겠으며 곳에 따라 중강한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해상은 바람이 초속 5m 이상으로 강하게 불고 파도는 2, 3m까지 높게 일어 소형 선박 운항에 위험이 따르겠습니다. 기온은 24도에서 28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관광객들은 해양 레저 활동을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상 원인 분석. 오늘 8월 29일 한반도 날씨의 큰 변동성은 두 기단의 충돌에서 비롯됩니다. 북쪽에서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남하하고 있으며 남쪽과 동쪽에서는 북태평양의 덥고 습한 기류가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두 기류가 한반도 중남부에서 만나면서 열대 수렴대가 형성되어 두터운 구름대를 만들었고 이것이 광범위한 소나기와 천둥번개의 주된 원인입니다. 또한 제주도와 남해안 일대 해수면 온도가 28도에서 30도로 높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대기로 더 많은 수증기를 공급해 강수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생활 기상정보 및 주의사항. 서울, 부산, 대구 같은 대도시권은 출퇴근길 갑작스러운 비에 대비해 우산을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천, 목포, 여수 등 해안 지역은 강풍과 높은 파도로 인해 해상교통에 차질이 우려되니 소형 선박의 출항은 가급적 자제하셔야 하겠습니다. 대구 및 남부 내륙 지역은 비가 적게 오는 대신 무더위가 이어지므로 충분한 수분 섭취와 외두 활동 자제가 필요합니다. 노약자와 어린이는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취약하므로 냉방기 사용과 환기 조절,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정리하자면 8월 29일 오늘의 날씨는 늦여름과 초가을이 공존하는 전형적인 과도기 날씨 양상입니다. 전국적으로 소나기와 천둥번개가 잦으며 특히 중부, 남부, 제주에 집중됩니다. 수도권과 강원은 비가 간헐적으로 이어지면서 햇살이 비치기도 하겠고 영남 내륙, 특히 대구는 여전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지역과 시간대에 따라 날씨 변화가 크므로 기상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시고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치 떠나기 아쉬운 손님처럼 늦여름의 무더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 불어오는 바람 속에서 혹시 서늘한 기운, 아주 맑고 다른 향기를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가을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향기입니다. 요즘 하늘은 참 기묘합니다. 마치 갈림길에 서 있는 사람처럼 한편으로는 찬란했던 여름을 붙잡고 싶어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다가올 가을을 기다리는 듯합니다. 날씨 또한 그렇습니다. 지금 아주 변덕스러운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자연의 여러 세력들이 조용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걸까요? 더위와 비의 대결, 그리고 먼 바다에서 움트고 있는 새로운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는 다시 극심한 폭염이 찾아볼까요? 아니면 거센 폭우가 쏟아질까요? 오늘 하늘이 보내는 이 복잡한 신호들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그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거대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여전히 우리나라를 뒤덮고 있습니다. 마치 여름의 열기를 가둬두는 거대한 유리 뚜껑 같다고 상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기세가 절정일 때만큼 강하지는 않습니다. 이 거대한 뚜껑의 가장자리를 따라 전선을 동반한 저기압들이 차례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치 소나기를 몰고 오는 전령처럼 말입니다. 바로 이 상호작용이 뚜렷한 주기변화를 보이며 마치 초가을을 연상시키는 듯한 날씨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편 남쪽 해상은 매우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남중국해에서는 이미 열대저압부가 발생했습니다. 더 동쪽인 필리핀 동쪽 해상 여러 곳에서도 대류운이 강력하게 모여들고 있는데 마치 군대가 집결하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지금 이 해역은 날씨의 거대한 주방과도 같습니다. 따뜻한 바다의 에너지가 요리되면서 더 강력한 음식을 만들어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9월 초 바로 이 지역들에서 새로운 열대저압부 혹은 태풍이 탄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며칠간의 구체적인 수치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8월 28일 목요일 전라남도 구려의 낮 최고 기온이 35.2도까지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의 기세는 한풀 꺾였지만 30도를 웃도는 더위는 여전히 우리를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29일 금요일 새벽 강릉의 최저 기온이 무려 29.3도를 기록했습니다. 말 그대로 초열대야였습니다. 강릉 시민들은 찜통 더위로 잠 못 이루는 밤과 함께 계속되는 가뭄 격전까지 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비가 한 차례 지나갈 때 기상청은 폭염특보를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비가 그치자 습한 공기가 햇볕과 만나 다시 불쾌지수가 치솟고 폭염특보는 다시 확대됐습니다. 날씨 참 사람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미군 합동태풍경보센터의 예보를 보겠습니다. 8월 29일 새벽 3시 그들은 열대저압부 TD2W의 발생을 공식화했습니다. 올해 서태평양에서 발생한 20번째 열대저압부입니다. 하지만 더 흥미로운 것은 필리핀 동쪽 해상에 있습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구름 덩어리가 있지만 적도에 가깝습니다. 적도 부근에서는 지구의 자전으로 인한 회전력, 즉 전향력이 매우 약해서 이 구름들이 스스로 소용돌이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북쪽으로 올라오면 전향력이 강해지면서 머지않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죠. 지금은 8월 29일 금요일 낮 2시입니다. 오늘 또한 특별한 날 음력 7월 7일 칠석입니다. 견우와 증녀가 오작교에서 만난다는 날이죠. 하늘도 이들의 만남을 축복해 줄까요? 저기압 하나가 한반도를 지나 동해로 빠져나갔습니다. 한반도 북쪽을 스치듯 지났기 때문에 중부지방에 옅은 비구름만 남겼을 뿐 그다지 많은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베트남 앞바다에는 또 다른 열대저압부가 발생했습니다. 오키나와 부근에도 거대한 구름덩어리, 또 다른 열대요란이 있습니다. 아직 뚜렷한 소용돌이가 없어 당장 태풍이 될 것 같지는 않지만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예보에 따르면 이 구름덩어리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쪽으로 말입니다. 기존의 저기압이 일본을 막 벗어나자 중국에서 또 다른 저기압이 전선을 이끌고 우리나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전선의 비구름이 현재 북한 상공에 걸쳐 있습니다. 동시에 오키나와 부근의 열대요란도 서서히 북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주목할 만한 시나리오가 펼쳐집니다. 중국에서 온 저기압이 산둥반도 부근으로 이동합니다. 그 저기압에서 뻗어나온 전선이 우리나라에 걸쳐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키나와에 있던 짙고 습한 구름덩어리가 북상해서 이 전선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것은 위험한 만남입니다. 대륙의 차고 건조한 한기와 해양의 뜨겁고 습한 난기 덩어리가 만나면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태풍은 아니지만 이 조합은 그에 못지않은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멀리 9월 1일 월요일을 보겠습니다. 저기압은 동해 북부로 이동할 것입니다. 그 전선이 마치 거대한 빗자루처럼 북쪽에서 남쪽으로 전국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전국에 한 차례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9월 2일 화요일이 되면 날씨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합니다. 성질이 다른 세 개의 이동성 고기압, 이른바 이동성 고기압 삼형제가 나타납니다.
이 고기압들과 북태평양 고기압 사이에 비구름대가 걸쳐 있습니다. 이 비구름대가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곳곳에 많은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필리핀 동쪽의 주방은 다시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첫 등압선이 그려진 새로운 열대 요란이 나타났습니다. 이 지역의 해수면 온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소용돌이가 열대 저압부나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은 매우 큽니다. 그렇다면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세계 최고의 컴퓨터 예측가 둘, 유럽의 ECMWF 모델과 미국의 GFS 모델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태풍은 본래 스스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태풍의 진로는 전적으로 주변 공기의 흐름, 특히 진로를 막는 벽 역할을 하는 북태평양 고기압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이 벽이 약해져 동쪽으로 물러나면 태풍이 북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유럽의 ECMWF 모델은 9월 4일경 이 열대 요란이 일본에 상륙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약해질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는 이 열대 요란이 가을 장마 전선을 활성화시켜 시베리아의 찬 공기를 끌어내리며 본격적인 가을의 시작을 알릴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한편 미국의 GFS 모델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제주도 부근에 정체 전선이 형성되고 필리핀 동쪽의 열대 요란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나리오는 좀 더 극적입니다. 왜냐하면 시청자 여러분, 태풍은 지구의 에너지 균형을 맞추는 기계이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열대바다에서 태어나 에너지가 넘치는 저위도에서 에너지가 부족한 고위도로 에너지를 실어 나릅니다.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행성의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GFS 모델은 9월 6일경 아직 뚜렷한 태풍 형체는 아니지만 열대요란의 구름이 일본에 접근하고 우리나라 남부지방에 정체전선이 걸릴 것으로 예측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매일 컴퓨터의 계산 결과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100%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거의 확실한 한 가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열대 저압부 혹은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이미 태풍의 등압선이 우리나라 부근으로 접근하는 시뮬레이션도 있었습니다. 만약 다음 태풍이 발생한다면 제14호 태풍 농파가 될 것입니다. 라오스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유명한 호수의 이름입니다. 일본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 퇴출된 파사이의 대신에 등장한 새로운 이름입니다. 모델을 조금 더 돌려보면 첫 번째 열대요란이 일본에 상륙한 뒤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또 다른 열대요란이 발생합니다. 이때 시나리오는 전적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고기압이 강해지면 열대요란을 서쪽, 즉 필리핀이나 남중국해로 밀어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태풍 가장자리의 하강기류 양항으로 우리나라는 다시 극심한 폭염에 시달리게 됩니다. 반대로 GFS 모델이 암시하듯 고기압이 약해지면 태풍은 매우 강하게 발달하여 동중국해를 거쳐 우리 쪽으로 북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거센 폭우는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음 주는 한쪽은 극심한 폭염, 다른 한쪽은 거센 폭우라는 두 갈래길 위에 놓여있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두 컴퓨터 모델이 모두 맞을 수는 없으며 어쩌면 둘 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아직 날짜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참고 자료도만 생각하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발표되는 최신 기상 정보를 확인하시고 무엇보다 변덕스러운 날씨 속에서 건강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초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짧은 순간의 햇살에 방심하기 쉽지만 대기의 흐름은 이미 큰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대 해상에서 솟아오르는 강력한 에너지, 그리고 북쪽에서 서서히 내려오는 찬 기운이 서로 맞부딪히며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기상학자들은 이 시기를 전환기, 트랜지션 피리어드라고 부릅니다. 계절이 바뀌는 길목에서는 항상 변덕스럽고 때로는 위험한 날씨가 나타나곤 합니다. 올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만약 예상대로 새로운 태풍이 발생한다면 그 영향은 단순히 비와 바람에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상 물류, 항공 운항, 농업,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자연의 변덕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다. 가정에서는 빗물 배수구를 점검하고 물가나 산사태 위험 지역은 앞근을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야외 활동이나 여행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최신 기상 정보를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하늘은 늘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때로는 구름의 흐름으로, 때로는 바람의 방향으로,
그리고 때로는 갑작스러운 폭우로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신호들은 바로 다가올 가을과 함께 우리 삶을 시험할 또 다른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무더위와 폭우가 교차하는 이 시기 모두 건강과 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